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대형주 분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두시는 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량주 분석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비운의 종목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죠. 뭐 안 사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형주 중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종목이실 텐데 아주 비운의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의 폭격을 맞았어요. 사실 40일 가까이 연속 매도세인데 이런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폭의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모습이고요. 주가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석 결과 크게 나쁘지 않았다. 기회가 있는 것으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승률이 꽤 괜찮았어요. LG전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는 LG전자가 괜찮았고요. 이제 그다음에 SL 이틀 전에 했던 SL도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 명확한 이슈가 드러나면서 조금 급등락을 거듭을 했지만 분명히 아주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샤시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조등,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급격하게 지금 휘발유 디젤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부품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GM 경쟁사의 품질 문제 때문에 이미 31%로 1위를 하고 있지만 더 커질 50% 이상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이 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SL 쪽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차가 자체적으로 이제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그랜저, 제네시스랑 투싼 쪽에 비교해서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할로겐이랑 이 LED 차이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몰랐습니다. 많이 나네요. 거의 2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도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수급이 처음에 운송장비 쪽에 긴 양봉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땐 아주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샀던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수급의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코스피 반등세에 힘입어서 또다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자,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입니다. 공학 기술 서비스, 토건을 주로 영위를 하고 주강사업, 압축 분철을 제조하는 고철사업부가 있는데 경쟁사인 두산중공업이 요새 재무 구조 때문에 워낙 말이 많죠. 이제 거의 무너질 뻔한 회사입니다. 생산 제품이 대부분 발전 설비, 해상 구조물, 선미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이다. 업종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계장비 쪽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서비스 업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장비, 토목, 플랜트 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알아두시면 약간 예습하고 나중에 복습하는 기분으로 종목에 대한 반가움이 더 커지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쪽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장이 급락을 하던 급등을 하건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이죠. 3월 이후에 빠지든지 말든지 지지선을 명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선에 대한 의미는 현재 가격이 15,350원입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법 중에 밑으로는 고정을 시켜놓고 위로는 많이 열어놓는 ELS와 정확히 반대의 투자법이죠. ELS는 위로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는 무한대고. 이건 기본적으로는 많이 권하지 않는 투자법이고, 1차적으로는 이 파란 선이 60일선 14,5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초록색의 200일선으로 14,000원 지지선을 삼고 1차에서 만약에 힘들다 하시면 1차에서 손절을 하시는 거고, 2차까지 보실 수 있다 하시면 1차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2차에 매도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기복이 컸지만 그 이후에는 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주가에, 이거 2016년도에 쓴 자료입니다. 모 증권사에서 이 영업 적자 이후에 1,500억의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1,800억의 수익이 날 것이다.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예상을 했고, 이때는 비중 감소를 유지를 했었어요.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해외 쪽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본적으로 국내 국외에 공장을 짓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쪽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당시에 현재는 국내 관계사만이 수익원으로 작용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이 비중을 1,500억, 1,800억 수준으로 맞춰놨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더 하락을 했어요. 700억, 400억 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1,500억, 1,800억입니다. 그랬더니 주가는 이 상태에서 레포트 이후에 하락을 했어요. 마침 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모습이고요. 18년 3월 15일에 쓴 다른 회사의 레포트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포인트가 오직 수주 회복이었다면 수주를 많이 받지 못했었죠. 16년도에. 그래서 18년도에부터는 완연한 이익 회복이 예상된다. 해서 영업이익을 이때 어떻게 밸류에이션 했냐면 400억, 1,5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400억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8년도에 1,500억이라는 숫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죠. 1,500억을 예상을 했는데 1,900억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8년도 3월 이후에 주식이 반등한 모습. 그 다음에 뭐 뒤에 일은 뭐 나중에 차치하고요. 어쨌든 실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다. 정직한 제조업 회사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글로벌 종합 솔루션 업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파이낸싱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그다음에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회사예요. 플랜트 전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뭐 모든 사업 분야를 끝낼 수가 있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삼성 SDI가 20%, 국민연금이 9%를 가지고 있는데, 이슈와 모멘텀,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한번 매도 시작하게 되면 끝도 없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정유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해외 공사를 수주, 그 다음에 잔고가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아부다비 수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이 사이즈가 커요. 해외 쪽이. 그래서 해외 쪽이 수주가 많이 예상이 되면 주가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밑을 깔아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삼성 SDI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SDI는 삼성전자가 20%를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많이 엮여 있는 모습이 그동안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다. 역으로. 그래서 사업 구조를 보시면 이 화공 플랜트와 비화공 플랜트로 나누어집니다. 이 비화공 플랜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을 짓는 그 비화공이고요. 화공 플랜트가 이 회사의 관건입니다. 오일, 가스 프로세싱, 정유 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고, 화공 비중이 낮아졌었다 그동안. 그래서 뭐 지분 구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구조가 중요하겠죠. 삼성에서 탈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수주가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없지만 해외 쪽에 18년도에 등락이 컸었고 수주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꾸준하게 쌓이는 모습이 있겠죠. 18년, 19년, 20년 해외 수주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이프라인까지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19년도에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해서 영업이익이 2천억,
2,800억, 3,000억. 아까 보셨죠? 19년도에 3,000억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000억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주가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주가 자체가 오히려 지금 빠져 있어요.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적인 영향이 분명히 크다고 봐요. 악재가 나와서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이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요 상황에 있었다 판단을 하겠고요. 보시면 사실 200일선에서 꾸준하게 놀던 아주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정확하게 차트를 지켜준 모습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200일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은 우리 피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손절 라인은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파란색의 14,500원 61선, 200일선 200일선에 14,000원.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요런 대형주는 기회가 왔을 때 뭐 사지 하면서 또 돈이 우리 또 금단 증상 있잖아요. 살 종목은 없고 종목은 얻고 싶고 할 때 한 번씩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이런 종목들이 뜻밖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 받으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